안녕하세요, 펭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사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직을 했습니다. 제가 돌아보니 저도 벌써 이제 3년차 통번역사, 이제 4년차가 넘어가는 통번역사가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쓸 게 없는 참 빈약한 이력서였는데 이젠 좀 쓸 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제 이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력서 쓰는 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일단 평소에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세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첫 번째 공문 이력서, 두 번째 영문 이력서, 세 번째 링크드인입니다. 원래는 졸업 직후에는 공문 이력서나 영문 이력서 둘 중 하나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는 국 영문 이력서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링크드인 계정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1번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요새 점점 더 글로벌화 되면서 임직원에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 이력서를 이제 한국인 임원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임원도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, 두 번째는 일단 링크드인에 있는 제 계정의 정보를 가볍게 보고 채용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헤드헌터나 채용 담당자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디서 일을 소개받아서 담당자가 컨택이 되면 그분이 저에게 혹시 링크드인 계정 있으세요? 라고 묻는 경우가 되게 잦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링크드인 이런 채용 관련 SNS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채용 공고에서 찾을 수 없는 공고가 헤드헌터나 아니면 채용 담당자를 통해서 제 메시지함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요. 그래서 이젠 이력서 외에도 나를 이렇게 잘 PR할 수 있는, 나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링크드인 같은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제가 국문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살펴보고요.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제 영문 이력서를 같이 보여드리고 또 제가 링크드인 계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제 국문 이력서입니다. 우선 이 자리에, 이 펭귄이라고 쓴 이 자리에 제 이름을 크게 넣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, 이메일, 그리고 대략적인 주소를 넣었어요. 너무 자세하게 주소를 적진 않았고요. 인사 담당자가 회사와 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적었습니다.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. 여기 칼든 펭귄 사진이 있는 란에도 이제 제 증명사진을 넣었는데 이것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학력사항입니다. 국문 이력서에는 학력사항을 가장 위로 올렸어요. 그 이유는 일단 졸업인지 수료인지를 중요시하는 것이 많아서 그 정보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놓았고요.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좀 자세히 적었습니다. 특히 경력이 아예 없던 신입 시절에 뭐라도 돋보이게 넣어야 할 것만 같아서 이런 정보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.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영상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이제 기계 번역 툴, 캣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트라도스에서 이런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,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고요. 대학원 학력 아래에는 대학교, 고등학교 이력을 적었습니다. 저는 대학교 전공도 영어 통번역학이고 또 영문학이어가지고 그렇게 감흥이 없는 부분이지만 학부가 언어 전공이 아닌 좀 다른 분야의 전공이라면 여기서 그걸 좀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경력사항입니다. 저는 이제 최근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 경력 순으로 작성했고요. 가장 최근에 일했던 직장이 이커머스 솔루션 회사였어서 그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작성했습니다. 그 이전에는 한 외국계 회사에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했는데요. 당시에는 인사팀에서 일하긴 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통번역이라기보단 굉장히 많은 잡다한 통번역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언제 어떤 통역 번역을 했는지를 자세히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드릴 제 중요한 팁이 있는데 처음 인하우스에 들어가시면 책상 달력 하나를 마련하셔서 중요 통역 번역 행사가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. 1년, 2년 정도 지나서 그 달력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근거 있게 좀 피력할 수 있어서 좋고 얼마 없는 경력에도 좀 내용을 많이 채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
가장 최근 직장에서는 워낙 업무가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월 일까지 자세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표시를 좀 해둘 거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. 그 하나하나가 사실 이걸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. 이걸 인하우스에서 끊임없이 했다는 거니까 다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했고 어떤 주제로 통역 번역을 했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직장 경력이냐 뭐 프리랜서 경력이냐를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건 제가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순서를 바꿨던 부분인데요. 해당 이력서는 이제 인하우스 번역직을 지원하는 이력서였기 때문에 인하우스 및 번역 경력을 가장 위로 뒀고요. 만약 지원하는 부분이 프리랜서 번역직이라면 이 칸을 제일 위로 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. 어떤 직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칸 순서를 바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트라도스랑 mem소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어서 이런 란을 굳이 만들었어요. 은근히 캣툴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곳이 많거든요. 나중에 좀 더 실력이 쌓이면 여기에 컴퓨터 언어도 할 수 있다고 추후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도움이 되셨나요? 이제 공문 이력서 얘기만 해도 좀 얘기할 게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내 이력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 정리해 놓으시면 그걸 바탕으로 영문 이력서와 또 링크드인 계정도 작성하기가 쉬워지니까 일단 기초부터 탄탄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